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새롭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매주 나오는 자료죠. 보시는 것처럼 21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한 4주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보통 20만 건 수준에서 25만 건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볼 수 있는 절대 숫자는 30만 건, 35만 건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를 제외해서 땡겨보시면 이 30만 건, 35만 건 무렵에서 대부분 경기 침체를 동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절대 레벨 자체가 높아졌던 고용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는 30만 건 미만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이렇게 고용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20만 건 수준에서도 충분히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 근거로는 시계열을 땡겨보면 과거 레벨이 비슷했던 구간에서 경기 침체 경험이 있습니다. 20만 건, 30만 건 사이에서 움직이던 지금과 유사한 고용 환경이죠. 이때도 20만 건 초반이나 중반에서도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30만, 35만 건이 절대 숫자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그 부분보다 계절 조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계속 청구 건수죠. 그러니까 한번 신청하고 빠르게 취업을 한 경우를 빼고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 환경이 둔화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 짙은 색을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코로나 이전 경로에 비해서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되죠. 계절 조정 전 데이터를 갖고 코로나 이전 평균을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1% 이 구간이죠. 마이너스 10에서 한 20% 사이니까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레벨이 높아져 가지고 현재는 9.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9% 정도가 높아진 겁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전으로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 데이터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올해 2분기 노동 생산성 애초 발표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농업 생산성은 3.5% 증가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된 것이죠. 시장 컨센은 3.8이었고요. 잠정치가 3.7이었으니까 잠정치보다 더 낮게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다만 단위 노동 비용은 2.2%로 잠정치가 1.6%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증가한 것이죠. 이 단위 노동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산성이 악화됐거나 낮아졌거나 인건비가 증가했거나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애초에 3.7에서 3.5로 낮아진 것과 연관성이 있죠. 생산성은 애초 잠정치보다 떨어졌고 단위 노동 비용은 올랐다. 이게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연준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정 데이터는 이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죠. 생산성은 3.7에서 3.5로 개정된 거고 단위 노동 비용은 1.6에서 2.2로 이렇게 증가한 거 여기서 이렇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쭉 줄어들었죠. 이게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잡혔고요. 보시면 1분기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고요. 1분기, 2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생산성은
증가를 하고 있고 단위 노동 비용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폭이 생각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이번 개정판의 핵심이죠. 저번에도 살펴드렸지만 결국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졸투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혼란을 주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부인하는 긍정론자 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수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고용,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침체 없이 오더라도 소프트하게 지나갈 것이다라는 게 주요 논점입니다. 저는 줄곧 코로나 이후 달라진 고용 환경을 과거 고용 지표가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 그런 통계적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중복 집계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재택근무라는 형태가 생기면서 이제 구인을 할 때 지역에 상관없이 올리는 행태가 있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중복해서 올리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같은 채용 공고가 동부에서 하나, 서부에서 하나 이렇게 중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심심치 않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졸트 보고서 보시게 되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1175만 명, 22년 4월 무렵입니다. 이런 구인을 찍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장 높았을 때가 500만, 600만, 700만,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700만인데 1100만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뭔가 왜곡됐거나 뒤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 1월 데이터 졸트 보고서가 88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과거 대비 아직 높은 레벨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과거 평균이 한 500에서 600만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300만 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코로나 직전에 구인 건수가 500에서 700만이던 미국 경기가 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1000만 명 넘게 취소됐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 부분을 은퇴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원인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과연 2배까지 늘어날 정도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 사이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상승했을 것인가, 그것도 의아하죠. 아무리 출산율 하락이라든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가 나타났다? 글쎄요, 그래도 딱히 충분한 해석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세부 원인이 뭐냐 살펴보면 20년 8월에 640만 정도에서 21년 1000만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뚜렷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저 접객이죠. 지금 거의 2배인가요? 2배 증가를 했습니다. 늘어난 분야가 레저 접객 분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관련 부분도 레저 접객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타 등등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일자리 보시게 되면 고용이 얼마 되지 않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늘 일자리는 늘어난 거에 비해서 매번 똑같습니다. 60만 명 정도대에 동일하게 고용이 되고 있죠. 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섹터에 없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서빙 또는 간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접객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고요. 서빙, 접객, 간병 등 대면에서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고, 이게 과연 일자리가 많아서 경기 침체 없이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난 레저 접객 부분만 따로 살펴보면
최근의 소비 패턴을 일단 모델화해서 빠르게 인식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은 JP모건의 소비자들의 카드 추적을 트래킹한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8월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소비자 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컨센 대비 뚝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략 0.9%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0.49, 마이너스 0.5%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카드 지출 데이터를 통계를 뽑아서 트래킹한 부분이기 때문에 꺾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레스토랑, 음식, 서비스, 바, 음주, 음료, 이런 부분에 있는 그런 레저 접객 관련된 부분에 연관된 그런 서비스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다양하게 모델화해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 8월에 마이너스 0.25%로 둔화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7월에 1.34%였는데 뚝 급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소비 패턴이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JP모건의 카드 추적 트래킹과 일맥상통한데요. 디테일한 내용 살펴보시면 결국엔 뚜렷하게 둔화된 부분은 푸드 서비스입니다. 드링크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 서빙 접객 관련된 위주였잖아요. 지금 최근 수치로 소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서비스 일자리는 또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 오프닝 자리가 882만 개인가요? 아직은 500만 평균에 비해서 높은 완축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만 놓고 기대하기에는 미국 경기가 과연 지속 가능한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죠. 서빙 접객 간병의 일자리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 해석인지 참 의문입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식료품을 제외한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됐고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역시 푸드 서비스 관련된 거, 음료 관련된 섹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이런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바닷가 해변에 보면 여름 시즌에 한철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는데 이걸 보고 자꾸 구조적으로 호황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게 글쎄요, 입장이 달라도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